노동법 실무.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의 법률적 이슈. 중앙경제 이슈앤리포트 2016년 9월 27일자 내용입니다. 1. 작성 배경. 최근 연쇄적인 파업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성과연봉제. 이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처럼 이슈가 되는 걸까요? 최근 정부를 비롯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성과주의 문화를 도입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기업이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 중심의 문화를 조성하고 관련 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성과연봉제 역시 이러한 성과주의 도입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성과연봉제 도입의 법률적 이슈가 무엇인지 예상되는 각종 법적 분쟁의 유형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았다. 2.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된 기본 문제점.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성과연봉제 도입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에 따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가? 이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겠다. 3. 성과연봉제 도입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과반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대법원의 입장은 이렇다. 1. 변경된 취업규칙의 일부 규정은 유리하고 일부 규정은 불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종합적, 전체적으로 평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변경된 취업규칙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에는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어떤가 보자. 사업주가 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도입하는 것은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사용자의 경영 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그 자체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없으나 임금 체계 개편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일부 근로자의 임금 감소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종합하면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에 따라 인사고과에 따른 변동급여에 의해 한 명의 근로자라도 기준보다 임금이 삭감되거나 임금 인상액이 기준보다 적어져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유불리가 상충하는 경우로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성과연봉제 도입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에 따라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가? 현재로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이론에 따라 성과연봉제 도입의 효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성과연봉제 도입 취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있고 회사 내에서도 실질적으로 성과 중심 문화가 확산되어 있다는 사정, 성과연봉제로 인해 직원들에게 미칠 불이익을 가급적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설계되어 있다는 사정,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회사와 직원 및 노동조합이 충분히 협의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통해 직원 및 노동조합의 의견 중 반영 가능한 부분은 성과연봉제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는 사정 등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다. 그렇다고 이걸 다 갖추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거라는 건 아닙니다. 애초부터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5.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도입할 경우 예상되는 각종 법적 분쟁 유형. 1. 성과연봉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2. 기존 급여 체계에 따른 임금과 새로 도입된 성과연봉제에 따른 임금 사이의 차액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 제기할 수도 있고 3. 임금 체불 내지 적법한 동의 절차 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성과연봉제가 도입된 점을 문제 삼아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한 각종 형사고소, 고발 및 진정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고 4.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기존 단체 협약 등에 반하는 제도를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 개입의 부당 노동행위라는 취지의 형사고 소와 고발 및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겠다. 6. 소결 노사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관건. 앞서 정리한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동의 절차에 따라
성과 연봉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와 같은 동의가 이루어지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앞서 본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제반 요건을 최대한 갖추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길이 될 것이다. 특히 직원 및 노동조합과의 협의 과정을 통해 그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법리적으로 법적 분쟁을 차단한다는 차원에서는 물론 발전적인 노사관계 형성 및 유지와 노사 상생의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성과 연봉제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직원 개개인에 대해서도 성과에 따른 충분한 보상 내지 혜택은 물론 적극적인 업무 수행 및 자기 개발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여기까지는 자료의 내용이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먼저 법적으로는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인정받는 게 그렇게 쉬울까 하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강제하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여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자체만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겁니다. 특히 성과 연봉제를 실시하고 개인에게 발생하는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건 과연 어느 정도까지를 말하는 것인지, 그렇게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면 사용자가 그렇게 애를 써가면서 도입하려고 하겠는지 등을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개인적인 해법으로는 성과 연봉제를 도입한다면 제도의 도입과 함께 일시금을 지급한다든지 연봉을 일괄적으로 일정 금액만큼 올려주고 시작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만 사측에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